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NRA Certified Instructor 데이비드 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언제 또 오시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오셨네요. 네, 네, 안 그래도 데이비드 손께서 나오신 뒤에 여러 네. 가지 질문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뒤에 다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리고 가셔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새 이제 총기 휴대가 훨씬 예전보단 좀 보편화된다고 그러나요? 좀 그렇죠. 훨씬 쉬워지고 또 요 근래 얼마 전에도 총기 사고가 나고 이래놓으니까 예. 그 총기 휴대에 관한 또 사용법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 나오신 그 목적, 그러니까 주제는 뭘까요?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세 가지 중요한 총을 만지는 방법에 네. 보충한 좀 더 아, 보충된 설명. 그렇죠. 필요한 그러니까 좀 더 내용들. 업그레이드된 내용들로.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진짜 솔직히 막 가물가물하거든요. 예. 한번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좀 리뷰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좋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항상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떨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네. 중요한 총을 만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요소. 그러니까 총을 만지는 데 있어서요. 예, 총을 다루는 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항상 안전한 방향. 안전한 방향. 안전한 방향을 유지한다. 예. 어떤 누군가가 위험을 나에게 가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쏘기 전까지는 그 방아쇠에 예, 예.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험 보는 이 느낌 뭘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탄을 장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용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위험한 요소가 딱 나타나거나 내가 뭔가 방어를 해야 되면 바로 이렇게 딱 들고 해야 하는데 실탄을 장전하다가 그 시간에 제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캐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때는 이미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전이 돼 있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총을 손질할 때라든지 네네. 집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관할 때라든지 예. 그럴 때는 장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또 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또 잘못 만져서 들고 이렇게 만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거나 뭔가 손질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실탄이 장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방향을 항상 유지하고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 쏘기 전에 방아쇠에 손을 대거나 그래서는 안 네. 된다. 이 안전 수칙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 바뀐 그 총기법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예. 지금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세컨 어멘드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짧게 예.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constitutional carry라 그래가지고 헌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하고 있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라이센스를 또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권리인데 왜 내가 굳이 돈을 내고 이거를 사야 되느냐. 그 라이센스를 그렇죠. 따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따는 건데 이걸 돈까지 내가면서 뭐하러 이걸 따냐? 이거 그렇죠. 없애줘라. 예.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조금 변형된 게 이제 오픈 캐리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뀐 것이 피를 대폭 줄였어요. 면허 딸 때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원래 텍사스가 다른 그 피를 받는 주보다 되게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피가 140불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리뉴할 때 피가 70불 정도. 리뉴할 때도.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40불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싸지네요. 예. 피를 40불 어플리케이션 할 때 40불
그리고 만약 리뉴할 때 그냥 또 40불. 그러면 5년을 리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결국 1년에 8불? 근데 그 전에 140불도 너무 비싸다 하면서 항의를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에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피가 내려졌다. 장단점이 뭐가 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라이센스를 받게 되겠죠. 쉽게 따겠죠. 쉽게 따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픈 캐리를 시작할 때도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서부 시대 같이 사람들이 막 총 차고 다니지 않을까. 무법천지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지금 총 차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네, 시큐리티 가드들 외에는 못 본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총을 차고 있으면 정말 총을 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총을 차고 있는 사람을 먼저 쏘지 총 안 차고 있는 사람을 먼저 안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반대 심리가 그렇죠. 작용하는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피가 내린 반면에 네. 또 총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있겠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총을 차고 다닐 수 없는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나 쉽게 총을 휴대할 수 있게 법이 허용되어지니까 반대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곳들을 더 확장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처하는 법도 훨씬 더 세지고 강해진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대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총기를 옹호하는 팀에서는 이제 퍼밋레스로 가자. 그럼 퍼밋도 아예 없애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년간 안에 그게 퍼밋이 없는 걸로 바뀌는데 조건은 또 그게 굿 시티즌에 한해서 그렇게 주자고 얘기하는데 좋은 시민. 근데 그게 한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직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굿 시티즌이라는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네. 또 그 리밋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한계를 정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굿 시티즌이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총기 사고 났던 것도 보니까 뭐 선생님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학교에 총을 들고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발적으로 벌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굿 시티즌의 한 표본일 수 있잖아요. 선생님, 뭐 교육자 그렇죠. 이러면. 예. 그런데 이미 되어 있다가 그렇게 우발적으로 또 사고를 내면 이건 또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총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알아. 면에서. 너네들이 총기를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싸움이 될 전쟁이에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차피 지금 이렇게 총기 휴대도 점점 더 보편화되어지고 법이 뭔가 완화가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계속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이길 수 네, 있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제대로 된 총기 사용과 보관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네,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애들 비디오에 저기 교육받은 거. 네. 네. 그 그러니까 내용 기억하세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네.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스텝이. 아이들에게 어떤 워닝을 주는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에 나오는 제가 제일 강하게 기억에 남는 건 스탑 하셨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네. 네. 스탑. 스탑. 네. 그다음에 don't touch. 돈 터치. 네. 터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무서우니까 런어웨이? run away. 네, 맞습니다. 런어웨이.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다음은 뭐 어른에게 얘기해야 되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짜고 치는 약간 그런 냄새는 나지만 저 100점 맞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네. 스탑. 예. 그다음에 돈 터치, 그다음에 런어웨이. run away. 그다음에 어른들께 알리는 네. 것. 그게 우리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른들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럼요. 되죠. 그럼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경각심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지만 네. 남자애들이 어릴 때 제일 먼저 주는 장난감이 뭐예요? 총. 장난감 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애들 보고 진짜 총인데 만지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갖고 놀던 총하고 똑같은 건데 당연히 가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쉽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줘야 되겠군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총기 사용과 보관 법칙들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3부 초대석은요. NRA Certified Instructor 데이비드 손님 모시고 손님 하니까 손님 같네요. 모시고 이제 총기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상은 우리 지금 데이비드 오께서는요 굉장히 명랑하고 재밌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주제가 총기 관련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으스스스스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수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참 좋았다고 또 네. 3646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3424님은요 라이센스를 어떻게 따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총기를 시민권자만 가능한 건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질문에 시민권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해요. 거주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네요. 예.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불법 체류자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영주권까지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어떻게 따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따냐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터를 찾아야죠. 인스트럭터. 예. 네. 저는 지금 텍사스 저기 파이어암 인스트럭터 라이센스는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거는 이불로 안 땄어요. 왜요? 제가 라이센스 따는 걸 도와줄 수는 있는데 따면 뭐예요? 잘 싸야죠. 저는 그래서 갖고만 있는 거는 별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언제든지 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한 16시간 시간만 내면 16시간 짧네요.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8시간 이틀 동안 하는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는데. 교육을 받은 뒤에 네.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네요. 생각보다 방법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를 찾아야 되는군요. 좋은 네. 인스트럭터를 네.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웬만한 저기 슈링 레인지에 가면 네. 그거를 또 그 다 추천을 LTC라고 해주나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된 곳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네. 다들 이게 인스트럭터도 소개해주고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총기 사용과 보관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서 살짝 가볍게 좀 얘기를 나누고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테스트 했듯이 네, 총은 항상 안전한 방향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아쇠는 절대 쏘기 전까지는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총에 장전하는 것 그러니까 실탄을 넣는 거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보충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항상 안전한 방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또 보충 설명인데 이제 타겟의 뒤쪽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슈링 레인지 가면 뒤에는 당연히 벽이 있고 쏠 수 있어서 아무것도 없기는 없지만 네. 그래도 쏠 때는 혹시 또 뭐 애매한 애매한 뭔가가 네.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만일에 쏘아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밖에서 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쏘지만 이 사람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네요. 내가 만일에 쏘았는데 못 맞췄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그럼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총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네. 그걸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네. 총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서부 사나이들이 쓰던 그 리볼버도 있고요. 네. 그게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그냥 싱글 액션이에요. 권총 같은 건가요? 예, 싱글 액션이라 그래서 네네. 총을 한 번 쏘면 한 번 방아쇠를 매번 할 때마다 땡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싱글 액션이라 그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갖고 다니는 더블 액션이라 그래서 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뒤로 당겨서 놓으면 쏘고 나면 그게 자동으로 다시 이렇게 탄피도 밖으로 버려주고 실탄도 다시 하나 올려서 다시 장전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더블 액션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더블 액션에는 또 세이프티가 있는 게 있고 또 하여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제대로 좀 안전수칙 장전하는 법을 잘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세이프티가 있는 권총인데 세이프티를 온 오프를 안 하고 만일에 이렇게 내가
큰일 나죠. 그렇죠. 저기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꺼내놓고는 못 쓸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락돼 손가락만 있으면. 땡땡땡 움직이고 총은 발사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푸는 방법 뭐 이런 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매뉴얼북을 보고 자기 권총이 어떤 권총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제 총기를 벌써 구입했거나 구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사격 실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까 잠시 뭐 라이센스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 인스트럭터를 찾아야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아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네. 인스트럭터하고 가서 하면 개인의 어떤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운동이 똑같듯이 코치를 잘 만나야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을 잘 만들어야 파운데이션이 잘 만들어져야 결국 굿 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이 맞습니다. 예, 사격도 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비드 오 님처럼 그렇게 데이비드 손님처럼 이렇게 좋은 인스트럭터를 만나서 또 잘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알아서 해 놓으면은 네. 나중에 좀 더 헷갈리거나 힘든 상황들이 좀 안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사격장에서 네. 우리가 이제 가서 뭐 많이 연습들도 하시고 뭐 시도도 해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격장 가기 전에 제일 네.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잘 챙겨야 돼요. 뭘까요? 사격장 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사실 그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뭔가 이렇게 귀마개 같은 예. 거, 네, 플러그나 아니면 이어 뭐 같은 걸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좋죠. 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잘못하면 귀 나가요. 고막이 터질 수 예. 있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죠.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청소로 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맨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총을 운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노출된 채로 가져갈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음. 이제 귀 보호하는 장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그, 있어야죠. 뭐 이렇게 선글라스 선글라스 비슷하게 껴도 생긴 거,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안경 끼신 분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레인지에 가면 사격 이제 연습장 그렇죠. 그렇죠. 저 타겟은 거기서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총에 맞는 총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예. 아까 총 종류만큼이나 탄알도 굉장히 종류가 많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사격장에 따라서 그 총의 타입을 이렇게 제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어떤 총알을 쓰는지를 잘 알고 가야죠. 거기서 그렇죠. 허락하는 총알을 써야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종종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우리도 어딘가를 가다가 총기 사고가 난 그 현장에 저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대처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는 법, 뭐 도망가는 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좀 했는데 네. 그때 제 이제 태권도 사범님이 하신 말씀이 음. 만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다. 네. 첫 번째 음. 도망. 사범님께서요? 네. 두 번째 네. 도망.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망인가요? 도망이죠. 그 도망을 가라. 도망이 최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어린아이 교육한 것처럼 런어웨이 해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런어웨이 하는 도망가는 도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막 뛰면은 네. 네. 그 총을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사고 현장에서 총을 쏘게 되면 네. 그 사람이 긴장한 상태고 아무래도요. 긴장한 상태라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러면 모든 신체의 움직임이 불안전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손도 많이 떨게 되고 예. 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준을 해서 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사수나 훈련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네. 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쏘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도망갈 수 있으면 음. 그냥 뛰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예. 뛴다. 근데 조금 이렇게 직선보다는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약간 뛰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꾸준한 방향 말고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도망가는 것이 예, 예. 낫고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허허 벌판이 아닌 다음에 우리가 주로 총기 사고 나는 게 좀 실내나 뭐 이런 예,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파킹랏이라면 네, 자동차 사이로 막 도망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니면은 만일에 복도가 있다면 음. 복도 코너를 이렇게 도를 돌면서 도망가는 어딘가 좀 숨을 수 있는 그렇죠, 곳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곳들을 이용해서 네. 좀 도망을 가라. 근데 이제 만일에 숨는 방법도 네, 웬만한 데 숨으면은 그 총알이 다 뚫고 나와요, 사실은.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멀리 갈 수 있으면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최대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아, 요새는 진짜 뭐든지 이렇게 모든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또 질문이 아까 약간 좀 겹치긴 하는데 유학생도 그렇다면 면허증만 있으면 총을 구입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유학생은 안 되는 거죠. 영주권자가 아니니까요. 총을 구입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원래는 18세 이상의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소셜도 있어야 될 거예요. 소셜도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예. 그리고 무슨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만일 음.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은. 그렇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제가 이 방송에 제가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총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총이 위험한 거를 알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만일에 한인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종교 기관들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데서 사실 자리나 장소를 마련해 주면 네.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또 우리 그 여러 곳에서 총기 휴대나 이런 것들 교육 관련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데이비드 손님께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어디 가서든지 교육을 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좀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알아야 적어놔야 이길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 네. 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또 우리가 질문들을 많이 모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저희 DKNet 라디오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들 또 궁금한 것들 모아서 우리 함께 데이비드 손께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